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장애투쟁 좀 대충 할란다. 홍준표 대표가 양보하는 듯 했는데요. 통 크게 이제 장애로 나서겠다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은요. 요즘 떡도 서로 나눠 드시고 샌드위치 배포해 주면서 힘 실어주기인가요? 요즘 보도자료로까지 어떻게 싸고 계신지 말씀 주시던데요. 예, 그걸 또 보도자료로 내셨습니다. 이제 그 이은재 의원이 네. 특별히 또 그 샌드위치, 이번엔 샌드위치다. 이 말이 네. 왜 나오냐면 지난 7월 달에 그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농성처럼 회의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김학용 의원이 떡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 돌린 것에서 이제는 떡이 아니라 뭐 샌드위치다. 그래갖고 네. 또 이은재 의원이 샌드위치를 돌렸습니다. 뭐 먹는 거 갖고 우리가 그렇게 뭐 뭘 먹느냐 이게 없죠. 중요한 건 아닌 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죠. 제가 네. 보기에는 언제, 그러니까 떡과 샌드위치 많이 드시고 이제 돌아오는 어떤 명분, 그러니까 네.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신 게 아니냐. 자꾸 또 이게 대비되는 게 뭐냐면 2005년도에 그 사학법 개정 투쟁 때 53일 동안 사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주도하에서 장애 투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사학법이라는 것이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진영적으로도 그렇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정을 해라라는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53일의 어떤 장애 투쟁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도 명분이 그렇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김장현 사장의 체포영장 때문에 촉발됐다면 자진 출두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갖고 사실 더 끌 수 있을까? 이제는 서서히 돌아와서 실제로 국회에서 이 안보 문제라든지 또 뭐 방송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있죠. 근데 지금 유시민 네, 말씀하시죠. 국회에서 지난번에 7월에 떡 돌리셨을 때도 국회에서 저거 원래는 드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국회 회의장 안에 저런 음식물 같은 거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그때도 네. 사실 제가 먹는 거 가지고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투쟁 지금 9일 날은 또 코엑스 앞까지 또 가신다고 하시고 밖에서 투쟁한다고 하는데 투쟁이라는 이미지와 떡 돌리고 샌드위치 먹는 이미지와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더 드시고 힘내셔서 그럴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기에는 좀 고개가 갸웃거리는 장면이긴 합니다. 시민들하고 요거 하나 들어보고 가려고요, 의원님.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만나시게 되면 여론전이라는 걸 의식하게 될 텐데 혹독한 겨울나기를 준비 중이다.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이게 동면이 될지 아니면 와신상담이 될지요. 과연 강한 야당, 장애투쟁,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는 것은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문제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특별 근로감독을 국정원에서 처음이에요. 지금 저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부분 하지. 그때만 지금 우리가 장애투쟁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전면 중단한다는 거예요. 평화 국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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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성을 키우기 위해. 참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점점점.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저걸 보니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저거 피켓까지 들었다가요. 여당 측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바로 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자, 저게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수법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 수법에 야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자, 한나라당, 새누리당부터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지금의 보수정당은 야당 저렇게 투쟁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는 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과거에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많이 싸웠던 분들인데 실제로 지금 저기 있는 초예선 의원들은 그런 경험이 전무한데다가 지금 저 국회 로텐도에 앉아 있는 분들도 표정이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인증샷도 찍으시던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얻은 게 있다면 일단 동원력이 좀 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검찰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10명, 뭐 5명 갈 줄 알았더니 거의 뭐 80명? 저 깜짝 놀란 게, 그 정도로 지금 이제는 절박하고 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보십시오. 플래카드 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은 저때 좀 비판했거든요. 아까 뭐 몇 번 말씀하셨지만 로텐도에서 피켓 드는 거는 국회의원이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했는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야당 연습학입니다. 네, MBS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저것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네. 워낙 야당을 갖다 오래 안 하다 보니까 피켓 만드는 실무자가 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무자도 MBC를 대상에 저는 국민 일반적으로 MBC를 MBS라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저기 썼다는 거는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정말 투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 실무자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야당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 충고하고 싶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다음에 뭐 장애에서 하는 건 주말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토요일 날 어디 간다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시되 다만 안보와 관련된 상임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지금쯤에 이제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뭐 MBS라고 되어 있길래 MBC와 KBS의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그랬을 리는 없고 아마도 이제 뭐 실무자들이 준비를 잘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장애투쟁의 절박함,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방금 2005년 사학법 투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는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그 사학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 저리 반대 투쟁을 하는 것은 절박함을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언론 장악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데 지난 9년간 언론이 어떻게 장악돼 있는지를 온 국민들이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쟁을 한다 했을 때 국민적 공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 투쟁이 국민적 공감이 없는 투쟁을 할 때는 박수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투쟁 자체에 긴박감도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뭔지 뭐 2%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셨는데 신촌이나 왜 코엑스로 가시나요? 그러니까 광화문 안 가시고요. 그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시위라든지 장애투쟁에 핵심 경력이 있는 분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기억나는 게 한나라당이 당시 10년 정도 야당 생활을 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장애투쟁을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할 줄 아느냐? 그 당시는 이재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초선 때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고 외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장애투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지금 드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게 되면 따라하는 거 하는데 신촌은 지금 왜 지금 신촌이 비하한 그러냐면 제일 여의도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신촌입니다. 그리고 코엑스는 또 왜 코엑스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저기가 보수 정당의 핵심입니다. 저기가 가장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코엑스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과연 저런 주장에 동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지어는 장애투쟁하는 것조차도 전문가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많이 받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야당하기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모르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SNS로 지적도 받고 하는데 특히 18원 후원금 한 보도 결과 누가 가장 많이 받으셨는지 1, 2, 3등 의원을 뽑았습니다. 1위로 꼽히신 이 의원님은 지난 청문회 때 고충을 이렇게 토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우리 이한님 마무리하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1, 2, 3위 보여드립니다만 이분들은 정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저거 18원씩 받아서 3,300원일 줄 알았는데요. 뭐 1원을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지진 않지만 18원이 모인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네. 저분들이 이제 좀 좋을 수는 없는 게 일단 욕설을 연상시키는 금액인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게 받아보면서 이제 후원금 영수증을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영수증을 보내게 되면 일반 우편으로 한 300원, 특급으로 네. 하면 한 1,900원 정도가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18원 받고 1,900원 들여서 영수증 보내주려면 100배가 넘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근데 네. 이것도 막상 알고 보니까 10,000원 이상이 아니면 또 영수증 발행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네. 받는 입장에서 기분은 좋지 않았을 텐데 이완영 의원이 감사하다고 아까 이제 핸드폰, 휴대전화에 문자 많이 온 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했듯이 저것 또한 또 정치인에게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자기 부고기사 말고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완영 의원은 뭐 저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을 많이 탔고 지금도 오늘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광고가 엄청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재벌 회장님들이 나왔을 때는 친절한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문회를 방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반대 세력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됐는데 결국은 저건 역설적으로 지지 세력한테는 또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